오늘이 이번 추석 마지막 휴일인데요. 추석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휴 직전까지 귀성 인사를 마치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야 했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진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긴 하지만 이번 한가위 추석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나셔서 오손도손 또 담소하시고 맛있는 음식에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인데 추석 잘 보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명품만화 수사는 마무리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선거법 재판도 이제 곧 결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재판장에 가면서도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셨는데, 대장동 재판 방금 보신 그 영상입니다. 포함해서 지금 4가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 이제 이 2가지가 이번 9월 달에 결심 공판, 다음 달에 이제 선고 공판, 이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심 공판, 선고 공판이 있으면 이 영향이 대권 판도, 우리 정치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강성필 위원장께요. 네. 일단 뭐 하나씩 좀 저희가 따져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검찰 구형 얼마쯤 나올까요? 제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최대한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예.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네. 또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혹시나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과는 좀 수위가 낮은 네. 어떤 벌금형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최악의 상황에도. 자, 제가 일단 네. 출발해서 좀 잠깐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벌금. 네. 그게 이제 경계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는 금고형. 네. 여기가 경계선이라면 네. 그 위다 아래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 저희는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무죄다? 때문에 네. 저희는 유죄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법정에서의 어떤 전략상으로도 유죄와 무죄에 대해서 플랜 B, C가 나름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결심 공판에서 구형은 일단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 벌금형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100만 원 이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위증교사는 있습니다. 그냥 벌금. 네. 선거법은 100만 원 이하로 네.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 정도도 사실 이제 위증교사와 같은 경우는 법조계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쭤보면 네. 여권 내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들도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고 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 선거비 보전을 받았던 네. 434억 원을 다시 국고로 귀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위중교사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쟁점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2번째가 이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영도 변경에 있어서 네.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인데 네. 저희 야당의 지지자들은, 당원들은 아니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0.73%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람을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지금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것은 대선 주자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네. 이제 한 가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4단계 점프 상향 조정을 할 때 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이런 주관적인 척도가 아니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사실 이제 협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압력이라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사실 공문으로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계속해서 하달이 되었고 몇 네. 차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어떤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그렇게 압력으로 느꼈을 수가 있고 또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그런 압력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저는 이게 재판부에서 잘 소명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 부위원장께서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그렇지만 유죄의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떨쳐버릴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송영은 대변인께요. 이제 뭐 10월에 1심, 10월 이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그 다음에 항소심 또 대법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그런 과정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1심 판결 자체가요. 판결이 나오면은 큰 영향이 있습니다. 네. 1심이라고는 하지만은 일단 유무죄가 가려지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형량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냐. 그다음에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치권에 미치는 가시적인 영향이 있죠.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 1심 선고에서 120만 원이 선고되는 것과 200만 원이 선고되는 것과 300만 원이 선고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100만 원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는 2015년에 나온 판례가 항소심에서 양형을 할 때 1심의 양형을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 대법원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 1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형이 나올 경우에 항소심에서 이것을 재판부의 재량으로 다른 양형 사정의 변동이 없는데 임의로 깎아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선거법 위반인 경우에 1심에서 1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해도 항소심에 가면 80만 원으로 이렇게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불과 것처럼. 20만 원 차이 같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피선거권 제한이 벌금 100만 원부터니까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430여억 원을 반환해야 되느냐 아니냐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선 무효에 준하는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느냐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의 유무죄와 그 형의 선고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판결에서의 판시 이유입니다. 지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이 2심까지 나왔죠. 네. 이 1심 판결이 올해 2월에 나왔었는데 네. 당시에 정치권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남시의 당시 정진상 실장에게 네.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김인섭 씨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선대 본부장도 했었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2008년에 민주당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당신은 인지도를 위해서 분당갑에 나가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갔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이수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에 관련해서 유죄를 피할 수 없다. 이건 네. 무기징역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 판결의 판시 이유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예측인 것 같습니다.